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대로 알려면은 처음에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미국의 그 생성 과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가 1776년도에 미국이 독립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그 팽배했던 분위기라든가 미국이 독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 그리고 독립 이후에도 불과 한 140년, 150년 만에 미국은 그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만 초강대국이 된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강대국이 돼서 이 미국의 화폐가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되는 그런 그 인류 역사상 없는 경이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이 미국이 지난 한 2, 3년 정도부터 특히 그 정치, 사회, 문화면으로 엄청나게 양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양국화돼 가지고 이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은 아마 미국 역사상 남북 전쟁이 있었던 1860년대 이후로 이렇게 미국이 그 극적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배경은 왜 그런 것인지, 또 이러한 미국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이 우리가 그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느냐, 그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컬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도입니다. 그래서 1492년도에 컬럼버스는 그 미국의 그 중미에 처음에 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도인 줄 알다가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이게 인도가 아니라 신대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처음에 컬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 정착을 시도한 곳은 오늘날의 아르헨티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1492년이 지나고 약 1500년대 초쯤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에서 백인들이 처음으로 와서 정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아메리카 대륙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대륙을 개발하고 식민 통치를 하기 시작한 그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총으로 빵빵 쏜 다음에 이 원주민들을 겁을 주고서 그 굴복을 시킨 다음에 노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금과 은을 엄청나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30여 년 동안 1490년대부터 시작해서 1500년대 19세기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가서 스페인은 유럽에서 상당히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가서 스페인은 유럽에서 상당히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있던 이제 영국이 우리도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서 저렇게 식민지를 개발해 가지고 한번 그 부국이 돼 보자, 이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은 그렇게 그 큰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스페인이 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해양 세력이 되면서 힘 있는 나라가 된 것은 스페인하고 8 years of war라고 그래가지고 8년간 계속 전쟁을 하다가 영국이 이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스페인, 당시의 슈퍼파워인 스페인과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가 16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 당시에 영국 왕이 제임스 왕이었는데, 이 제임스 왕이 우리도 그 아메리카로 배를 한번 보내보자 해가지고 1607년도에 당시에 그 영국 공무원들, 관리들, 그리고 그 기술자들, 또 군인들,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배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게 1607년도에 이 배가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에요.
근데 이 배는 도착을 해가지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 2, 3년 만에 온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래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제임스타운이. 그래서 제2의 제임스타운이 시도될 때는 그로부터 약 10여 년쯤 지난 1620여 년대쯤에 제2의 제임스타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제2의 제임스타운은 인디안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제2의 제임스타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는 그 처음에 제임스타운이 1607년도에 제1 제임스타운이 건설할 때 이 사람들이 망한 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미국 동부 해안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부 해안을 보면 저쪽에 메인주 북쪽에서부터 쭉 밑으로 뉴햄셔, 매사추세츠 이렇게 뉴욕, 뉴저지 내려오면서 플로리다까지 있죠. 그러니까 동부 해안선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은 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 영국 왕이 보낸 배가 버지니아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버지니아라는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당시에 몇만 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 부락을 조그맣게 이루는 인디안 마을 정도밖에 없었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의 빈 땅과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남미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희한하게 130여 년이 지나는데도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중미 또 북미에도 멕시코 정도까지는 이 콜로니를 만들어서 식민 통치를 했는데 북미에는 그때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은 17세기가 돼서야 백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온 배가 어디에 도착했냐면은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서 내륙으로 한 20마일 정도만 들어가면 그 당시에 미국이 거의 빈 땅이었는데 버지니아는 사정이 달랐어요. 버지니아에는 포환타 컨페더러시라고 그래가지고 포환타라는 인디안이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인디안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이 포환타 제국은 오늘날의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이런 쪽에 한 33개 정도 되는 크고 작은 인디안 네이션들을 밑으로 거느리고 있는 컨페더러시를 이루는 연방 국가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1607년도에. 근데 이 가운데로 영국 왕이 보낸 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스페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원주민을 굴복하기는커녕 원주민들의 숫자하고 이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한 3년쯤 있다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은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임스타운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쯤에 영국에서 배가 또 한 대가 건너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건너온 건데 이 배는 당시 영국 왕이나 영국의 정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너온 청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1620년도에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 정착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성공을 했느냐?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제 청교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청교도는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근데 퓨리탄의 앞에는 pure라는 뜻입니다. pure. 순수하다라는 뜻의 pure에서 퓨리탄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이 순수하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이해하려면은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해변에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게 오늘 처음에 뉴잉글랜드를 형성하게 됐고 그 이후로 같은 종류의 청교도들이 계속 넘어와가지고 점점 인구가 늘어난 게 뉴잉글랜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청교도라는 거는
한문으로 이 맑고 순수하다라는 뜻의 맑을 청자에 청교도예요. 퓨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퓨리탄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너올 때가 1620년도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가 100년이 넘어간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에 그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 목사가 나중에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한 거죠. 그죠? 뭐 하고 어디에다 프로테스트를 했냐면은 로마에다가 프로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올바른 신앙에 있지 않고 이 indulgence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indulgence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indulgence는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 하고 투쟁을 한 겁니다. 그게 프로테스트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정신은 프로테스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보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테스트한 거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신 보고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너와서 여기서 처음에 마을을 이룬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퓨어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겠다. 교회에서 뭐 면죄부 팔고 막 이러니까 로만 카톨릭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게 1962년인데 1620년인데 이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한 100년 되니까 이 올바른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게 독일에서부터 쭉 마틴 루터로부터 퍼져서 덴마크, 네덜란드 쭉 가면서 영국에도 그 바람이 불어왔는데 영국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영국에도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도 영국에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다른 이유에서 영국에서는 변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왕이 이제 제임스 왕이 아니라 그때는 헨리 왕이에요. 헨리 8세가 영국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싫은지 왕비를 폐하고 새 왕비를 얻으려고 이제 새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왕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려면 로마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이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영국 왕이 야 이제 나는 로마하고 인연 끊는다. 그런 다음에 영국만의 종교적으로 독립을 해서 Church of England라는 거를 만들고 이제 자기가 거기에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신도들은 내심 기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에도 변화가 오는 모양이구나.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을 성서를 못 읽게 했으니까 이제 또 읽게 한다고 해도 라틴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고 히라보로 돼 있으니까 못 읽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고 독일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독일하고 이런 데서는 이미 번역 작업이 들어가고 이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종교 개혁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데에서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집집마다 모여가지고 한 40여 집이 모여서 야,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 왕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강요하는 식으로 이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순수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하나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40여 집이 1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모여서 배를 타고 건너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든 영국의 고향을 떠나온 항구가 이름이 플리머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의 해변에 도착한 그 해변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똑같이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리머스에 내렸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바로 정착에 성공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이유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이렇게 인디안들을 위협해서 굴복해서 종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질 않았거든요. 와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갖다 주고 또 이 기후가 달라서 농사를 잘 못 지니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현지 날씨에 맞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냥 정착에 바로 이렇게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1620년도에. 이 소문이 영국에 나니까 제2, 제3의 메이플라워 배들이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고 프로테스탄티즘으로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와서 바로 성공을 한 거하고 또 처음에 그 사람들보다 한 13년 전에 왕명을 받고 식민지 개척하러 버지니아에 왔다가 망한 거하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왜 이 땅을 130~140년까지 비워놨을까요? 아르헨티나부터 멕시코까지는 쭉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그죠?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무슨 학문적인 그런 근거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워놓은 땅이 아닌가 그때까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죠? 그 위에 북쪽으로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남쪽에 스페인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만 댕겼지.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서 17세기 초까지. 그리고 북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오늘날 지역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 짐승 가죽 이거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 좀 있었고 캐나다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인 거예요. 그 독일 사람들은 왜 많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거기가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퓨리탄들이 건너오니까 루터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여기는 영국 사람들하고 독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캐나다 쪽에는 프랑스의 그 짐승 가죽 모피하러 다니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그런 땅인 거예요, 여기가. 그렇게 해서 그 후예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뉴잉글랜드에 주가 한 주, 두 주 생기고 이 영국에서 사람이 늘어나니까 뭐 관청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이후로 쭉 발전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가 1776년쯤 되면 여기에 이제 콜로니가 한 13개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미국이 독립을 우리가 1776년도에 한 건 다 아는데 그때부터 여기서 막 이 콜로니에 사는 사람들이 불만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총독부나 뭐 이런 데다가. 그 왜 불만이 생겼느냐?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가 일제의 그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라 하면 대부분 그 어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걸로만 식민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식민 통치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식민지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식민지는 이제 영어로 colony라고 하죠. colony. 그래서 우리식 발음으로 이제 콜로니라고 하는데 이 콜로니의 종류를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콜로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터 콜로니라는 것도 있고 로열 콜로니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proprietary 콜로니라는 것도 있고 internal 콜로니라는 것도 있어요. 종류는 많은데 18세기에 영국이 미국에다 실시하고 있었던 콜로니는 차터 콜로니예요. 차터라는 것은 헌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같은 겁니다. 당시에 왕이 차터를 주면 차터를 가져와서 거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식민지를 운영하는 거예요. 총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의 13개의 식민지는 지배하는 총독부에 있는 관리들도 영국 사람이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 국민들도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식민이에요. 이게 이제 심을 식자에 백성민자에 영국 백성을 이렇게 데리다가 여기다 심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식민지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총독부 관리 아니면은 영국군 장교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하다가 이제 부르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뼈를 묻고 자식을 이제 키우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 짓고 뼈를 묻고 사는 사람들을 이등 백성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은 여기 와서 폼 잡고 있다가 한 5년, 10년 되면 싹 영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교가 자꾸 생기니까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교가 이 클락 유니버시티하고 하버드 유니버시티예요. 그게 같은 시기에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클락 유니버시티는 저쪽 우스터 가는데 시골에 있고 하버드는 캠브리지 쪽에 있으니까 여기 학생이 막 늘어나서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버드를 졸업을 하고 뭐 전문직에 나가고 로여가 되고 해도 영국에서 온 관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학교 나오려면 런던에서 이제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데를 졸업을 해야지. 여기 하버드가 저게 학교냐, 저기서 애들이 뭘 배웠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야, 니들은 뭐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1등 국민이고 우리는 똑같은 영국 사람인데 뭐가 못나서 이렇게 취급하냐. 같은 영국인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만이 막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알기로는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그 불만이 과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이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건 일부입니다. 진짜 밑에 깔렸고 사회에 횡보했던 것은 똑같은 영국 백성인데 우리를 2등 국민 취급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못 견딘 거예요. 예, 그게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런 게 심한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뭐 랭캐스터에서 왔고 할아버지는 런던에서 왔는데 나는 보스턴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미국 독립의 핵심 축이 됐던 그 클럽이 있는데 Sons of Liberty라는 클럽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Sons of Liberty라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쭉 모였어요. 근데 이 Sons of Liberty라는 사람들 중에 리더급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세뮤얼 애덤스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 세뮤얼 애덤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제 보스턴 항구에서 이게 배가 들어오면은 선원들하고 짜고서 물건을 이렇게 밀수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자기네 나라 역사는 이렇게 뷰티파이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보면 이제 세뮤얼 애덤스가 뭐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은 영국 측에서 봤을 때는 이 세뮤얼 애덤스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선언하고 짜고 물건 빼서 밀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헌병대 영국군 헌병대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국 그 총독부나 관청을 보면 감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맨날 끌려다서 취조당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측에서 봤을 때 세뮤얼 애덤스, 미국에서 보면 독립의 아버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뮤얼 애덤스는 정과자예요, 정과자. 예, 정과자. 저거 이번에 또 끌려 들어왔지. 저 또 뭐 부대에서 또 뭐 해먹다. 저거 다음 주에 또 들어올 거야. 뭐 이런 게 세뮤얼 애덤스고, 세뮤얼 애덤스는 저 영국 놈들이 뭐가 잘났다도 나도 영국 사람인데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영국에서 더 잘 나갔는데 뭐 이러고 댕기면서 불만이 막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뮤얼 애덤스하고 이 젊은 애들이 모인 Sons of Liberty 그룹이 야 우리 저 영국 뭐 같은 영국이니까 영국 놈들이라고 안 그랬겠죠. 야 우리 저 관리들 말이야 저기 그 총독부하고 헌병대 있는 아무개 우리 혼내주자 이러고 댕긴 거예요. 혼내준다고 무기를 모았는데 어디다 모았냐면 보스턴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데 가면은 그 이 콩코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콩코드라는 동네에 그 시골 농장에다가 무기를 잘 모은 거예요. 때가 되면 저 헌병놈들하고 총독부 관리들을 혼내준다고. 근데 그 소문이 이제 총독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병대하고 영국군에서 야, 요놈들이 농사는 안 짓고 이제 뭐 무기를 모아? 야, 압수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1775년 4월 19일 날 그 무기를 압수하러 보스턴을 떠나가지고
영국군 행렬이 쫙 지나간 겁니다. 오늘날의 매사추세츠 애버뉴를 쭉 지나가면은 이제 캠브리지 지나가서 알링턴, 그 다음에 렉싱턴, 그 다음이 콩코드예요. 근데 이 영국군 행렬이 렉싱턴에 들어왔을 때 렉싱턴의 젊은 청년들이 거기 주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주막집 이름이 버크맨 태번입니다. 버크맨 태번. 그 버크맨 태번에 렉싱턴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야, 영국군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길을 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국군의 행렬을 지체시킨 거예요. 이제 이게 쭉 가가지고 콩코드까지 가면 무기 다 빼기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 끌기 작전을 하면서 총격전이 오는 거예요. 이게 The Battle of Lexington입니다. 이 The Battle of Lexington이 미국의 독립전쟁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 영국군이 간단하게 이제 렉싱턴 촌놈들을 해치우고 이제 무기 뺏으러 콩코드로 갔는데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미닛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닛맨. 예. 동부에 가면 다 아는데 미닛맨. 미닛맨은 이제 막 말 타고 달리면서 예, 척후벽 금방 알려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가가지고 콩코드에서 금방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그 무기고에서 무기를 빼가지고 대포하고 총에다가 화약을 장진을 하고 딱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촌놈들한테 무기 뺏으러 간다는 영국군이 콩코드에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막 혼쭐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간 게 이제 미국이 독립이 시작하는 겁니다. 1775년 4월 20일인데 그로부터 1년 후에 1776년도 7월 4일 날 미국은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전투가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뜻 있는 사람들하고 배운 사람, 지식인들하고 부호들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이게 독립운동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라고. 예,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All men are created equal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이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똑같은 영국 사람들인데 왜 니들은 1등 행세하고 우리한테는 2등 취급하냐?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의 제일 처음 패러그래프 말고 세컨드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줄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말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이 가슴에 사무쳤으면 독립선언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여기에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퓨리탄들이 건너와 가지고 퓨리탄의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동등하다, 만인은 동등하다라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시대를 조금만 더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그 1620년도에 도착을 해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듬해 1621년도에 처음으로 수확을 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인디안들이 이제 사슴을 4마리를 잡아왔대요. 인디안들이 노루를 그거를 굽고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지만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오래 새죠. 지금도 왜냐하면 목요일 날이니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하루 더 쉬면 토일하고 연결되니까 학교 회사 다 안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일 먼저 생기고 가장 오래 새는 이런 미국의 중요한 명절도 미국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명절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은 독립도 시골에 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열받아 가지고 덤벼 들어 가지고 댕긴 게 미국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프로테스탄트들과 가장 사회 바닥에 있는 평민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위가 높고 특수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